안녕하세요. 천도교는 어떤 통일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의 박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도교는 어떤 통일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두 시기로 나눠서요. 첫 번째 해방공간에서의 통일운동, 그리고 전쟁 이후의 통일운동으로 두 시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 수립이 있는 1948년 8월 15일까지를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편의상으로 이제 해방 공간에 이제 정부 수립까지지만은 전쟁 전까지로 이렇게 크게 한 5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인 이제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7월 이후부터의 통일운동을 또 세 시기로 해서 4월 혁명, 4.18 혁명, 4.19 혁명을 전후한 통일운동,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의 7, 80년대, 78년대 통일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 문민정부 이후 통일운동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통일운동은 이제 시기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38선 이남 지역과 38선 이북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한에서의 통일운동입니다. 자, 남한에서의 통일운동의 시작은 바로 천도교 청우당의 부활입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1945년 9월 해방 직후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의 전신인 청우당, 청년 교리 강습회 강연회에 맥을 잇는 것으로서 그 정치, 현실 정치를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천도교의 전위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도교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는 근거에는 천도교 특유의 교리인 이제 교정쌍전이 있는데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발전을 해 나가자고 하는 교정쌍전의 원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바로 정당, 현실 정치의 정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이 아닌 전위단체로서 그냥 사회 민간 단체로서의 활동도 그 교정쌍전의 실천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진정한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의 악습을 개벽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단체인, 가장 높은 수준의 단체인 정당을 결성해서 정치권을 통해 바꿔야 된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우당이 1945년 9월에 다시 결성을 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천도교 청우당은 좌파 계열인, 좌익 계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천도교의 그 사상 이념이 사실 우익보다는 좌익 쪽에 조금 스펙트럼상으로 가까이 있었던 것도 원인이었겠고요. 그리고 우익 쪽의 사람들이 개신교, 그리스도교 계열 사람이 많았던 것도 이유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천도교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쪽 좌익 계열인 민족주의 민족전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민족전선과 함께 쭉 이어갑니다. 물론 그 천도교 안에서도 그 좌익 계열보다는 우익 계열 쪽의 사람들과 더 결이 맞으신 분도 계셔서 그쪽과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주류의 사람들은 이쪽 민족주의 민족전선인 좌익 계열인 천도교 청우당 쪽에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천도교 청우당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민족전선, 흔히 민전에 참여를 했고요. 조선 독립촉성 종교단체 연합대회를 조직을 하여 그 신탁 통치가 아니고 조속한 독립을 추구하는 데에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에도 참여를 해서 신탁 통치가 아닌 독립을 꿈꿨고요. 그리고 미군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군정도 동시에 비판을 합니다. 자, 보시면 38선의 장벽은 과도정보 수립에 의해 행정상, 경제상 부분적 해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으로서 가능하다.
과도 정부는 남북 통일에 적합한 정권이어야 하고 현재 민족 분열과 제 정당의 행동 불통일은 연합국의 남북 분할 점령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군정을 비판하고 소군정을 인정하는 공산당 쪽이 노동당 쪽이 아니라 바로 미군정과 소군정을 동시에 비판했다는 것이 바로 천도교 청우당의 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운동입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계속해서 좌익 계열인 민정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민정과 같이 합작을 하는 행동하는 것 통해서 좌우 합작 통일 촉진회에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8당 합당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천도교 청우당은 그 멤버로서 구성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할 때도 청우당은 그 자리를 같이 지켰습니다. 이 좌우 합작 7운동 원칙에 따라 남조선 과도 입법 의회가 결성이 됐을 때 관선 의원으로서 최동호, 정광조가 관선 의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응진 같은 경우는 천도교 청우당 대표로 관선 의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우익 계열 쪽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숙 선생도 그쪽 우익 계열 쪽의 정파를 통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으로 선출을 합니다. 예, 뭐 좌익 우익과 상관없이 천도교 인사로서 이렇게 네 분이 관선 의원,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 참여를 함으로써 정치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수가 구성이 사실은 굉장히 우익 계열 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우익 편향적인 내용과 우익 편향적인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런 현실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청우당은 탈선한 현 입법의원을 단연 해체하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하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위시로 한 연합국 군정들은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통일운동이라기보다는 단선운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국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통일정부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이 남쪽 지방, 북쪽 지방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것도 개의치 않은 행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정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에 천도교는 청우당을 통해서 그리고 민전과 같이 좌우 합작을 하는 여러 정치 단체들과 같이 행동을 같이 연대하여 활동을 합니다. 여전히 계속 민정과 같이 연대를 했고요. 그리고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에도 참여를 해서 통일독립운동자의 총역량 결집을 기함,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도함, 민족 강토의 일체 분열 공작을 방지함이라고 하는 선언서도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도 참여를 하는데요. 1차하고 2차 모두 참여를 합니다. 1차 같은 경우 남만 청우당 6명, 북조선 청우당 9명이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와 행동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서 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조선의 내외 정세에 대한 정확한 규정, 국토와 민족을 분열하는 단선을 반대하는 전국적 통일 방략, 정치와 민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주 통일 독립을 하기 위해 양군 철퇴를 촉진하는 방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단정 수립 반대 운동을 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지만 그 노력의 결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한에선 1945년 8월 15일에 북한에선 1945년 9월 9일에 각각의 정부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서도 북한에서도 통일을 위한 운동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3.1 재연 운동이 굉장히 격렬했고 굉장히 유명했던 통일 운동입니다. 그 시기상으로는 이제 남한의 단정 수립 운동과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48년 1, 2월에 남북한 천도교 지도자들은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방지하고 반대하기 위하고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3월 1일을 기해에 민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을 시행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죠. 그래서 남한 천도교에서 선언문과 공약 5장 그리고 비밀 지령문을 북한 천도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밀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1948년 3월 1일 날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공약 5장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거치 않은 어떤 정치체제, 어떤 경제구조도 단호히 배격한다. 둘째, 우리는 국내를 막론하고 국토통일과 민족단결을 절해하는 모든 세력의 준동을 봉쇄한다. 셋째, 우리는 유엔의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입국을 환영한다. 넷째, 우리는 남북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최후의 일각까지 이 운동을 계속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일관한다. 이런 공약 5개와 함께 비밀 지령문을 같이 보냅니다. 비밀 지령문 내용은 첫째, 미소 양국 철수를 주장하고 남북한 단정 수립을 반대할 것. 둘째, 유엔 감시위원단의 입국을 환영하였고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셋째, 이를 위해 3월 1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천도교와 청우당의 일체가 일대 군중 시해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보냅니다. 근데 이런 공약과 선언문, 지령문을 갖고 있었던 이른바 밀사가 사전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교인 1만 7천여 명이 북한 지역에 1만 7천여 명이 검거가 되고 재판에 그중에 넘겨진 87명이 4명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졌고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중죄인들은 평양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발각이 되어서 3.1 재열운동은 실제로 이제 남한의 천도교 지도부가 계획했던 것처럼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단정 반대 운동, 문천의 선거 방해 운동, 삼수 방공 지하 조직 사건과 같이 끊임없이 그 통일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운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사전에 계획이 발각된 이후에는 이제 북한 지역 천도교 청우당에서도 북한 조선 노동당과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계획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3.1 재연운동 이후에 북한 천도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문천의 선거 반대 운동이라든가 삼수의 방공운동뿐만 아니라 영우회를 조직을 합니다. 영우회라고 하는 것은 그 3.1 재연운동 이후에 그 북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병고가 벌어지거나 기회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 조직해 놓은 조직인데요. 그래서 연원, 신앙, 가족과 친족의 공산당 유무, 입회자의 성격까지도 심사해서 입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1 재연운동 때 아까도 얘기했던 공산당원, 노동당원과 친했던 농동당원과 같이 그 끈을 맺고 있었던 천도교의 사람들로 인해 사전에 계획됐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입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48년 6월까지 3천여 명,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는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에는 32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북한 천도교 300만 명 내외의
사람들 중에 거의 10%, 11.34%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 영우에 가입을 해서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6.25 전쟁 직전에 조직이 발각이 돼서 대규모 검거가 됐고, 주동자 165명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 중에서 전쟁 중에 재판 없이 처형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영우의 조직원들은 전쟁 당시 평안도의 9월산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고 하기도 했을 정도로 북한 지역에서 통일 운동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남한군이 북한으로 북진을 할 때 합류해서 자체 치안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우회를 끝으로 북한에서도 통일운동의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남한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시기별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에는 천도교가 내부 사정상 크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뿐만 아니고 외부 사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공을 이야기를 했고요. 반공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이제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도교가 크게 통일운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도교가 다시 이제 통일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4.19, 4.18, 4월 혁명 그 전후해서인데요. 이미 1957년 12월에 동학회를 결성을 하여 통일에 관련된 이제 논의를 그리고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강령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5번째를 보면은 민족의 공고한 단결과 민족 우방과의 제휴 아래 남북 통일을 촉성한다라고 하는 강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등장한 동학회는 이제 1960년 7월에 가칭 동학당 발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냥 모임이 아니고 정당으로서 발전을 시켜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통일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으로 만든 동학당이고요. 그래서 권력 독재와 금력 전행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새로운 정치제도 확립을 기한다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3번째, 민족 자주 역량을 적극 육성하고 민족 우방과 긴밀히 제휴하며 남북 통일을 조속히 완수한다라고 하는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동학당은 안타깝게도 1960년 7월에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그 활동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 시절도 아까 얘기했던 50년대와 마찬가지로 반공이 국시인 시대였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그리고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천도교에서도 그 정권의 반공이 국시에 그 결을 같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 자체가 또 활발히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간헐적으로 통한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조직하여 통일운동의 그 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결성했다가 사실 크게 활동을 못했고요. 그냥 결성했다고 하는 그 자료만 남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보지만은 그 통한당이 천도교의 통일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은 그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의 통일운동이 천도교의 통일운동이 지나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춘천 교구장께서 분신을 시도를 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천도교에서 통일운동이 이제 너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방증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 지도부와 달리 천도교의 많은 사람들은 통일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에 나온 단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춘천교구장 분신 자살이라는 이야기로 기사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래서 춘천교구장은 이제 국정원, 안기부 그런 데서 이제 계속 그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춘천교구장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춘천교구장은 그 국정원이나 안기부 사람들이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박정희 12.6 사태 이후로 일어나온 신군부의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그래도 박정희 정부 시절보다는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4년 민족통일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조직을 해서요. 그래서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이론 틀을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 강연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민족통일 대학 강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최를 했고 3개월을 1기로 하여 격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 강좌마다 통일 관련된 석학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벌인 강좌에는 2,300여 명의 청중을 동원을 할 정도로 성황리에 이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통일연구회의 그 성공을 발판으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동학민족통일회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동학민족통일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의 전신이고 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동학민족통일회는 통일을 위한 조직이고 그리고 저 멀리 청우당의 뒤를 잇는 천도교의 전위단체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같은 한날의 공정질서의 동품이 쭉쭉쭉 나서 남북으로 분단되어서는 안 될 한결에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학사상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둘째, 셋째, 넷째 쭉쭉 강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 현재 홈페이지를 보셔도 민족통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할 정도로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천도교의 통일운동을 보여주는 방증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의 주요 사업을 보시면 첫 번째가 통일기반 조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운동, 민족정기, 신앙운동, 인내천 사상의 생활운동, 삼경사상의 실천운동, 근면절약운동과 같은 통일기반 조성운동뿐만 아니라 종교간 화학 협력운동, 그리고 조국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사업도 동학민족통일회의 주요 사업이고요. 또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도 동학민족통일회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천도교 청우당의 지도부 그리고 실무진 간의 교류도 동학민족통일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설 연락사무소를 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옛날 같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동학민족통일회에서는 통일운동을 위해서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과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민족통일회에서는 남북 천도교 지도부, 교령과 위원장의 교류라든가 아니면은 선도사 간의 교류가 있었고요. 특히 2000년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이 북한 쪽에서 남반으로 넘어왔을 때 그 북한 쪽 단장이 북한 천도교의 위원장이었던 유명 위원장이었던 것은 이제 모두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 천도교 이런 지도부 간의 교류를 위해서 남북한 천도교의 신무진들도 그 팩스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그 일본에 대한 대일 규탄서도 공동으로 발표를 했을 정도로 남북한의 천도교 청우당, 남북한의 전위단체는 지금 계속 서로 협력을 하여 통일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도교 같은 경우, 남한의 많은 종교 단체들이 그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북한의 그 카운트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이 천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도교가 남북 교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큰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큰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통일의 그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좀 더 역량을 키우는 천도교와 동학민족 통일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